여러분은 평온했던 밤을 지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과 손이 떨리며 심장 박동이 지친 듯 느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분들은 피로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 결국 첫 번째 심근경색을 겪고 나서야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당뇨병 전 단계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 뒤 재진 씨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 HbA1c가 6.4%에서 5.7%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놀라 물어보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바꿨어요. 매일 양파 반 개와 이 음식들을 함께 먹었죠. 저는 이 환자분이 알려준 음식 조합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고, 다른 환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연구를 거치며 저는 수차례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집부엌에 있는 한 가지 식재료가 매일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당을 낮춰주며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은 양파를 단지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영양학자와 심장 전문의들에게 양파는 진정한 식치실질 처방입니다.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제대로만 섭취하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영양학 전문가들은 2022년 한 연구에서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양파 반 개를 섭취한 결과 8주 후 HbA1c 수치가 평균 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복용량을 늘리지 않고서도 말이죠.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큰 진전입니다. 그 이유는 양파에 들어있는 3가지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케르세틴, 퀘르체틴으로 이는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에 대한 세포 반응성을 높여주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다시 말해 케르세틴 덕분에 세포는 인슐린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혈액 속 당을 세포로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당뇨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천연 크로미움으로 이는 드물지만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여러 연구에서는 크롬이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썰 때 나는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유기황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들은 살균 작용뿐 아니라 동맥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며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2018년 일본 규슈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케르세틴은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또는 운동 부족 등 고위험군 중장년층의 동맥경화를 늦춰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학적으로 보면 양파는 마치 자연산 메트포민, 당뇨 치료제와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양파는 일반 약과 달리 올바르게 섭취하면 위장, 간, 신장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는 매일 여러 약을 복용하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파는 올바르게 조리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양파를 볶기 때문에 케르세틴과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양파를 과하게 먹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요리는 한국의 많은 영양학자들이 혈액 수치를 바꾸는 음식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이름은 아주 평범합니다. 적양파 강황 애플 사이다 식초 볶음. 그러나 각 재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리는 요리와 의학이 만나는 훌륭한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광주에 사는 70세 이영호 어르신이 작년부터 매주 실천하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는 한때 혈당 수치가 높고 혈중 지질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를 일주일에 3번 식단에 추가한 이후로 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이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잠도 더 잘 오고 식후에 피곤한 느낌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시피를 함께 살펴봅시다. 재료는 매우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적양파 1개, 껍질이 짙은 자주색을 띠는 종류입니다. 적양파는 다른 양파에 비해 퀘르세틴 함량이 높고 익히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냅니다. 영양소를 잘 보존하기 위해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순수 강황가루 한 작은술, 그리고 후추 약 1사 작은술 정도만 넣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추가 강황 속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후추가 없으면 강황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정제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기농 애플 사이다 식초 한 작은술, 자연 발효된 식초 어미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유익균과 소화 효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이 요리만큼이나 부드럽고 간단합니다. 먼저 팬을 약한 불로 예열하고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오일이 살짝 따뜻해지면 썰어둔 적양파를 넣고 34분간 부드럽게 볶아주세요. 양파가 연한 갈색을 띠며 은은한 향이 날 때까지 볶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단계는 가벼운 캐러멜화라고 하며 양파의 자연 단맛을 살리면서도 영양소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황 가루와 후추를 뿌려줍니다. 약 1분 정도 골고루 섞어주며 기름에 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사이다 식초를 뿌린 뒤 12분 더 볶아주고 불을 끄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현미밥, 퀴노아, 구운 채소 등과 함께 곁들여도 좋으며 혈당과 혈중 지질 관리를 위한 식단에 딱 맞습니다. 이 요리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바로 각 재료가 확실한 의학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양파, 퀘르세틴이 풍부하여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세포로 이동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강황과 후추, 강력한 천연 환경 조합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입증되어 있으며 당뇨병 또는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애플 사이다 식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을 23%까지 낮춰줍니다. 이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적양파 강황 애플 사이다 볶음은 몸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양파가 혈당이 상승한 혈류를 진정시키고 심장을 위협하는 위험을 줄여주는 부엌 속 보석이라면
양파를 자연이 준 다른 보물들과 함께 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강력한 영양 동맹을 이루는 5가지 황금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혈중 지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가볍고 장수하는 노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수천 명의 건강을 바꾸었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곡물입니다. 한국영양연구원에 따르면 오트밀을 주 2회만 섭취해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트밀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동맥을 청소해주는 천연 콤비가 됩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에만 좋은 채소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사람은 동맥경화 위험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콜리는 찐 상태로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채소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보카도는 췌장과 심장의 보습제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보카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당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2021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작은 것 하나만 먹어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25% 낮출 수 있습니다. 저녁 샐러드에 양파와 함께 넣어 드시면 가볍고 혈당 조절에 탁월한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익숙한 과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고 드시죠. 안타깝게도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정맥의 염증을 줄이고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기농 사과 또는 깨끗이 세척한 한국산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몬드입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간식입니다. 하루에 아몬드 80알만 섭취해도 식후 혈당 급증을 30%까지 억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체중 증가 없이 포만감을 줍니다. 서울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 후 아몬드를 섭취한 노년층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숙면을 취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동안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부드럽게 끓인 오트밀죽 한 그릇에 껍질 있는 사과 조각과 소금 없는 구운 아몬드를 곁들여 드세요. 이 식사는 오전 내내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점심에는 적당량의 현미밥과 함께 살짝 볶은 적양파와 찐 브로콜리를 곁들인 반찬을 드세요.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높이며 포만감은 있지만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보카도 샐러드에 IP 채소, 식혀놓은 볶은 양파 몇 조각, 그리고 아몬드를 약간 뿌려서 드세요. 이 식사는 심장 건강에 좋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양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제대로 조합하면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약간의 인내심과 관심만 있으면 건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항염작용에 도움을 주는 매우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단 몇 가지 잘못된 사용 습관만으로도 그 소중한 효능이 뜨거운 팬 위에서 몇 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조차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와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야기는 대전시에 사는 68세 김옥란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김 씨는 늘 집에서 정성껏 요리하고 매일 아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볶은 양파를 챙겨 먹었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립의료센터 영양전문의가 그녀의 요리법을 분석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 동시에 가장 흔한 실수는 양파를 너무 오래 익힌 것입니다. 양파를 센 불에 오래 볶으면 퀘르세틴 같은 귀중한 활성 성분이 높은 열로 인해 파괴됩니다. 이 경우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능은 사라지고 식이섬유와 당분만 남게 됩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될 경우 급격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부 실천 영양식을 따르는 분들은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양파를 완전히 생으로 섭취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양파는 자극적인 매운맛이 있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식품도 체질에 맞아야 진정한 건강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양파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양파가 같은 효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껍질을 가진 적양파는 흰 양파보다 퀘르세틴 함량이 2~4배 더 많습니다. 흰 양파는 맛은 부드럽지만 항산화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재료의 조합에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양파를 강황과 함께 볶는 것을 좋아하지만 후추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합니다.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장에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 피페린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최대 2000%까지 증가한다고 저명한 학술지 Phytotherapy Research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후추 없이 강황만 섭취하면 한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하지만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식용유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정제 대두유, 카놀라유, 산업용 식물성 기름 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름은 고온에서 가열될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한겸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냉압착 방식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유럽의 심장학회들은 이 오일을 지중해식 식단에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식이요법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양파의 효능에 대해 들은 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양파 섭취를 하나의 치료법으로 본다면 다른 치유법처럼 합리적이고 규칙적인 몸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양파로 혈당과 자연 에너지를 회복하는 7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하여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첫 이틀 동안은 무리 없이 가볍게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정씨 어르신처럼요. 정 어르신은 원래 양파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끼의 양파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식사에 친구 한 명을 초대하는 느낌으로요. 라고 말씀드리자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적양파를 강황, 약간의 흑후추와 함께 볶아 현미밥과 드셨고 저녁에는 찐 양파를 구운 연어와 함께 드셨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엄격하지 않게
그저 하루에 한 번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는 기억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작더라도 일정한 자극을 주면, 예를 들어 매일 양파를 섭취하는 것처럼 몸은 서서히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 어르신의 말처럼 식사 후 몸이 더 이상 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졸리지도 않고 늘어진 느낌도 없어요. 3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몸이 양패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단계로 혈당 회복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저는 환자들에게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보카도, 통귀리, 브로콜리 같은 식품들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인 대구에 사는 58세 미선 씨는 아침 식사를 흰빵 대신 귀리죽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몬드 우유에 귀리를 끓여 잘 익은 아보카도 몇 조각과 치아씨드를 더해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적양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고 찐 브로콜리와 함께 섞은 후 소량의 현미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4일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180ml/ml에서 103ml/ml로 떨어졌고 약 복용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귀리와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느리게 하고,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기에 혈관을 정화해주는 양파가 더해지면 당뇨병 위험군에게 꼭 필요한 황금 삼각 조합이 됩니다. 6일차와 7일차에는 환자들에게 가속을 권합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2끼 식사에 양파를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점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 인천의 70세 현 어르신이 자주 하는 방법처럼 혈당이 혈관에 정체되지 않고 에너지로 잘 쓰이도록 돕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면 집 안에서 제자리에서 팔을 들었다 내리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35% 더 높았습니다. 식단이 같더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피곤한 몸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 어르신께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 보세요 라고 권하자 실천해 보셨습니다. 일주일 뒤 정 어르신은 저에게 전화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더 잘 자요. 밤중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두통이 없어요.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지금이 확인해 볼 좋은 시점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시 또는 식후 2시간에 혈당을 체크하고 그 수치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 속이 덜 더부룩한 느낌, 깊고 끊기지 않는 수면, 아침에 더 개운한 정신, 이런 신호들이야말로 몸이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7일을 내 몸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로 여겨보세요.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더라도 한 걸음부터. 때로는 바로 그 작고 규칙적인 첫걸음이 건강한 삶으로 가는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그리고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파의 효능과 조리법을 환자분들께 소개해 드린 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분명 궁금해 하실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위가 안 좋은데 양파를 먹어도 되나요?
답은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생양패는 황화합물과 발효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가볍게 볶거나 부드럽게 구워내면 이런 자극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양파는 위의 가벼운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인슐린 조절 효과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고 얇게 썬 양파를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제2형 당뇨인데 양파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의 권고에 따르면 양파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 통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점심에 양파를 섭취하면 식사 중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서서히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 급등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양파 먹어도 될까요? 답은 적절한 양을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양파에도 탄수화물이 있지만 대부분이 식이섬유와 천연당분이며 혈당 지수 GI가 낮습니다. 특히 적양파 반 개에는 탄수화물이 5원료 정도로 저탄수화물 식단에도 잘 맞습니다. 도쿄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퀘르세틴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를 개선해 줍니다. 단, 설탕, 단맛 나는 소스, 정제된 밀가루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양파는 정말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양파는 단순한 요리 재료일 수 있지만 양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주고 심장을 보호하며 노화의 흐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소중한 영양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 걸음만 바꿔보세요. 점심에 양파 한 조각을 추가하거나 저녁에 가볍게 볶아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을 보입니다. 혈당이 더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더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이 시기에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간, 췌장, 혈관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양파 조리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본인이 느낀 변화를 적어보세요. 더부룩함이 줄어들었는지, 덜 피곤했는지, 잠을 더 잘 잤는지,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 여러분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저희는 읽고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